여러분들한테 제가 맹자를 좀 읽어보세요 라고 하면, 그러니까 책을 들치지 않겠습니까? 책을 들치면 제일 첫 문장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죠? 첫 문장을 만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읽을까 말까 하는데요. 지금은 맹자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제가 논어와 관련해서 학부모님들이 제가 어떤 게 논어 책이 좋아요 그러면, 또 우리 아이한테 논어를 읽히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제가 첫 문장은 읽히지 마세요. 왜 그러냐 그러면, 하기 시섭지 불력 여로와라는 말이 나오는데,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라는 건데, 우리 지금 중고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이 뭐 때문에 머리가 아프죠? 공부 때문에. 우리 요즘 뭐 학습 노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공자는 첫 문장에 공부하면서 때로 익히면 즐겁지 아니한가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의 첫 문장 첫 구절을 보고, 아, 맹자 이 논어의 첫 구절은 나랑 안 맞는 책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서, 제가 학부모님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이 첫 문장은 덮어두고 두 번째 문장부터 읽히면 아마 논어를 읽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제가 제안을 하는데, 그만큼 이제 첫 문장에 많은 걸 담고는 있어요, 실제로. 논어의 그 첫 구절을 제가 이것만 설명해도 많은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넘어가는데요. 첫 구절을 잘 이해를 하면 그 책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 우리가 집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번호 키든지 뭐 새로 된 열쇠를 돌려야 그 집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맹자를 읽고 싶다 그래서 첫 구절을 만나는데, 그 구절이 어떤 거다라고 하는 내용에 좀 친해져야, 이게 중요하구나, 이런 반가움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더 한 걸음씩 더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첫 문장 여러분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왕이 이제 맹자는 이제 추나라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나라 해왕, 양나라를 찾아가죠. 맹자가 양나라를 찾아가면 두 사람이 이제 만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만나니까 먼저 이제 접견하는 사람, 주인 되는 사람이 이제 주인은 노릇은 해왕이고 손님 역할은 맹자가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인인 해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수 불원 천리일에 역 장유 이 리 오국호, 이 질문을 해요. 아마 한자가 어려운 분은 그 위에 있는 엄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르신, 나이 많은 사람에 대한 호칭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나라 말에 어르신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불원천리, 천리를 멀다 하지 않고 찾아온다. 우리 이제 어디 가려고 그러면 거기까지 거리가 얼마 돼요? 그러면 10분 거리예요. 뭐 1km 이내예요. 그러면 가깝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200km예요. 300km예요. 뭐 차만 타고 와도 서너 시간 걸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멀구나, 멀어서 가기 싫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천리니까 상당히 먼 거리니까, 그런데 그 먼 거리를 뭐 수레를 타고 오거나 말을 타고 온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올라오려면 그걸 멀다고 여기면 못 올 텐데, 멀다고 여기지 않아서 우리나라 양나라로 오셨는데, 리 오국호, 리는 이제 유리하게 하다, 이롭게 하다, 잘 살게 하다, 이런 거죠. 오국, 우리나라는 양나라겠죠. 그죠? 양나라를 어떻게 하면 잘 살게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랬더니 바로 맹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냐 그러면은, 왕, 앞에 이제 왕, 부르는 말이죠. 부르는 말. 왕이시여, 하필 왈리 여규이니 이의 라는 말을 하죠. 우리 어떤 대화를 주고받을 때 그 사람이 나한테 던지는 질문이 마땅하지 않을 때, 못마땅할 때 하는 말이 뭐예요? 하필이면 그런 말을 왜 해? 그죠? 그런 말을 지금 상황에 왜 해? 할 때 우리 하필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을 최초로 쓴 사람이 맹자예요. 그러니까 첫 문장부터 여러분들이 우리가 누군가 따질 때, 이 상황에서 하필 그 이야기를 왜 끄집어내? 이런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할 때 저는 이 하필이라는 말을 맹자가 처음 쓰기도 했고, 가장 멋들어지게 쓴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맹자라고 생각하는데요. 하필이면 저를 보자마자 리오구, 어떻게 하면 이롭게 할까요? 유리하게 할까요? 이익이 될까요? 손해를 피할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제 항의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역유인이의 그 대신에 뭐가 있냐면은 사랑과 공감하는 사랑과 기준이 되는 어떤 도리, 정의가 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 첫 문장이 둘이서 호흡이 맞아서, 그죠? 이렇게 박수를 치거나, 우리 두 사람이 앉아있다가 테이블을 마주하고 앉아있다가 상대방의 이야기가 관심이 가면 어떡합니까? 관심이 없으면 우리 등을 그 소파 뒤에 기대면서 뒤로 멀어져요. 그런데 상대방 하는 말이 관심이 있으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 엉덩이를 점점 들어서, 그죠? 앞으로 당겨오죠. 그죠? 그렇게 할 때 이제 서로 호흡이 맞는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이제 첫 문장 보면 두 사람이 이렇게 상당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한 사람은 리를 위주를 하고 이해관계를 중시하는 데 반해서 맹자는 그의 카운터 파트너로서 상대 담론으로 인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잠깐 왜 이 두 사람이 손뼉이 쫙 마주쳐서 박수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이렇게 손뼉이 만나지 않으니까 손이 허공을 가르는 거죠. 그죠? 서로 허공을 가르면서 소리가 나지 않을까라는 건데, 당시에 각각 처해져 있거나 각 그 시대를, 전국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이 전혀 다른 거예요. 해왕은 어느 초점을 두고 있냐 그러면 지금 군사적으로 약한 나라,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는 이웃의 강한 나라의 공격을 받아서 점점 망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간단하게 약육, 강식의 시대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합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뭔가 변화를 모색하지 않으면 내가 상대적으로 약하다 생각하면 망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나라를 지켜낼 수 있을까가 초점인 거죠. 그래서 그 대답으로 리오국을 찾은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잘 살게, 강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시대 말로 한다면 이제 부국강병,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군사적으로 이제 강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해왕의 관심사라고 한다면, 맹자가 생각할 때는 뭐가 관심사냐 그러면 이 시대 사람들이 다 부국강병을 하면 다 살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라고 정면적으로 의구심을 던진 거예요. 제가 맹모삼천 할 때도 그대로 믿지 마시고 의구심을 던지고, 성선도 그대로만 믿지 마시고 뭔가 다른 거대한 담론과 연결될 수 있는지 생각해보자, 따져보자 이러지 않았습니까? 맹자도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부국강병을 하면 결국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군사적으로 집중하게 될 텐데, 그러면 서로가 누가 더 유리하고 이길지 정리, 서로가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어떤 나라가 서로 이익을 두고 약탈하는 행위가 일어날 텐데, 그러면 끊임없이 평화가 찾아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전쟁 상태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긴다고 해서 이게 영원한 승리, 영원한 평화가 보장받는 게 아니라 또 다음 순간에 다른 나라의 공격을 대비해야 되는 영원한 전쟁 상태, 영원한 불안정한 상태로 가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러면 전쟁으로 전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그의 반대 방향, 평화와 사랑으로 한다면, 우리가 흔히 웃는 얼굴에 뭐 한다고 그러죠? 침 못 뱉는다. 저 사람 참 뭐라고 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그런 누구든지 무시할 수 없는 도의, 도덕, 상식을 존중하는 대전환을 하자. 리에서 인의로 대전환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역설적으로 평화를 보장받는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제안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간단합니다만 맹자의 첫 문장은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양나라 해왕과 맹자가 우당탕탕 쾅쾅 자기 소리를 내는 건데요. 저는 맹자라는 책을 읽기 위해서 꼭 거쳐야 되는 두 줄기의 강물과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다. 그래서 첫 문장을 잘 이해를 하시면 그걸 바탕으로 맹자 그 다음을 이해하면 전체적으로 내용을 엮을 수 있는 중요한 틀이다. 그래서 첫 문장이 두 사람이 만났다가 사이가 안 좋고 그냥 틀어졌네요.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느낀다면 맹자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이 내용을 좀 더 꿰뚫어서 본다면 그 맹자의 시대의 정리, 이익에 대해서
추구하는, 고집하는 이런 시대에 대해서 맹자가 다른 걸 제안하는, 이게 맹자의 꿈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맹자가 왜 그렇게 이 상하, 교, 정리, 서로가 이익을 두고 약탈하는 게 문제가 되냐 그러면, 이 의를 뒤에 두고 관심을 쏟지 않고 이익을 먼저 끄집어내게 되면 누군가 것을 빼앗지 않으면 만족하지 않는 시대. 이게 이제 서양 정치 사상에서는 자연 상태의 투쟁. 우리 요즘은 아기를 많이 낳지 않습니다만, 아기가 말하기 전에 2살, 3살짜리 자매든지 뭐 형제든지 보면 서로 싸움하면 치고받고 싸움하는, 어른 싸움하는 아니라 격렬하게 싸움하지 않습니까? 한 놈이 뻗어서 그냥 항복하기 직전까지 싸움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불탈불령. 그러나 인과, 사랑과 공감을 하게 되면 자기 친한 사람, 가족을 내다버리는 그런 경우는 없고, 도의를 강조하게 되면 자기의 군주, 자기의 시대의 어떤 지도자를 뒤로 하는 경우는 일어나지 않는다. 그래서 맹자가 주장하는 것은 정리를 넘어서 인의의 가치로 대전환을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시대가 전쟁의 시대가 끝나고 평화의 시대,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안정의 시대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